변실금의 약물 치료. 1편에서 대변 형성 및 배변 과정, 변실금의 원인, 배변 자재와 관련된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변실금의 진단을 위한 검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변실금의 치료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변실금 치료의 주축을 이루는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실금,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변실금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변실금에는 변을 형성하는 장의 기능과 변을 저장하고 배변에 관여하는 직장과 항문의 기능이 모두 관여하게 됩니다. 장의 기능이 약해져 변이 물을수록 더 참기 힘들고 변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변을 저장하고 배변하는 직장과 항문의 기능이 약할수록 변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문과 직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운동행동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장 기능을 변화시키고 변을 굳게 만드는 것은 약물로 치료하게 됩니다. 변실금의 장의 구조적 염증성 변화 혹은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기능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 맞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식이섬유 유산균을 포함한 약물 치료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러한 약물 치료의 가장 큰 기조는 편하게 변을 볼 수 있는 한에서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입니다. 변실금 환자는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로 변의 점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변이 약간 단단한 편이 실금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실금이 아주 심한 사람은 변비를 심하게 만들고 필요시 관장을 하기도 합니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체내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소화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을 칭하는 말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화가 되지 않아 장내에 남아있는 물질로 야채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6의 영양소라고 불리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흰쌀밥의 경우 한 공기를 모두 먹어도 체내에 거의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변으로는 거의 형성이 되지 않으며,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는 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의 구성 성분을 보면 전체의 75% 정도를 물이 차지하며, 그 외 부분의 3분의 1을 식이섬유가, 3분의 1은 죽은 세균이, 나머지 3분의 1이 기타 염분이나 단백질, 지방 등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 변 내에 남아있는 성분으로는 최대이며, 주위의 물을 흡수하여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러움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은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지만, 늘어나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여 장 고유의 연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늘어남이 곧 변에 의한 것입니다. 변이 없을 경우 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매일 변을 보는 것이 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잘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여 변의 양이 많아지면 장은 할 일이 생겨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게 되며, 변은 보다 빠르게 항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장내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지면 대장에 의해 물이 흡수되는 시간도 적어져 변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항문에 도착해 배변하기 쉬워집니다. 직장은 변을 저장하는 곳으로 많은 양의 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보면 100이 다 차는 순간 직장은 늘어나며 변이를 강하게 느끼고 수축하여 변이 항문으로 밀고 내려가며 항문은 반사적으로 열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않아도 배변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의 양이 적은 경우 변이가 잘 안 느껴지고
직장이 수축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어 어느 정도 항문으로 밀고 내려가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복압입니다. 우리가 배변 시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장이 100을 채울 수 있는데 30 정도만 변이 찬 경우 70만큼 힘을 주어야 하고 50만큼 변이 찬 경우 50만큼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변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의 성상도 중요한데 단단한 변은 항문에서 막히는 느낌 및 배출이 힘들어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나 과한 힘으로 인한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무른 변은 직장에 묻은 채로 남아 직장을 자극하여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으로 계속 힘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상태로 변을 항문에 도달하게 하여 배변을 쉽게 합니다. 이외에도 식이섬유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구식 식습관이 대장암과 연관이 많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식습관은 식이섬유 및 유산균이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으로 식이섬유는 장관의 암, 특히 대장암으로부터 우리 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러운 스펀지같이 만들어 장벽 사이에 유해한 물질들을 흡착하고 닦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변이 장으로부터 제거되는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암 예방뿐 아니라 계실염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당뇨 등 성인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위장 포만감을 유발하여 과식을 억제하고 간식 등을 줄여 건강한 식습관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장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저하하여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 여러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하며 발효되게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분들은 장 속의 유산균이 생착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며 좋은 유산균들은 장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전신적인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주며 장내의 염증성 반응을 줄이고 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은 물에 섞여 끈적한 젤리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되며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혈당량 상승 억제 등의 작용을 하며 대장에서 세균에 의해 발효되며 여러 가지 이로운 성분들을 형성합니다. 수용성에는 FD 인가된 돌릴엑스트로스나 과일 등의 팩틴, 해조류의 알긴산 등이 있으며 다시마, 미역, 곤약, 과일, 감자 등에 포함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그야말로 대변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함께 대장 운동을 촉진하고 발암 물질과의 접촉을 저지하게 됩니다. 잘 익은 야채 등의 긴 줄기, 곡류, 야채, 콩류, 새우나 게의 표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콩과 식물, 즉 두류로는 콩, 팥, 완두콩, 청국장, 비지, 콩가루 등이 있고 채소류에는 배추, 무청, 시금치, 무말랭이, 상추, 우엉, 옥수수, 당근, 고추 등이 있습니다. 곡류에는 보리, 현미, 율무 등의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일반적으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변이 무른 변실금 환자에서 처방하는 경우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주위의 물을 흡수하여 변을 뭉쳐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른 변을 보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장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실금 환자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식이섬유 혹은 식이섬유와 유사한 칼슘 제제 하나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물의 양을 조절할 경우 다른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변을 뭉쳐지고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약들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이섬유 제제들입니다. 아기오는 시중에 판매되는 보험이 되는 식이섬유 제제로 수용성과 불용성이 혼합되어 있어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차는 증상을 줄이고 변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식이섬유 제제입니다. 실코는 칼슘 카보필 제제로 식이섬유의 부작용인 속 부글거림 등 가스가 차는 증상을 많이 줄이고 알약으로 되어 있어 복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어 자주 사용됩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효모나 균으로 사람의 몸, 특히 위장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유산균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인체의 면역 반응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다양한 유산균 관련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안에는 많은 세균총들이 있으며 장내 세균의 종류 및 비율에 따라 여러 위장관계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방귀의 냄새가 고약한 경우도 있으며 장의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변비나 설사, 심하면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신적인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아토피나 몸의 대사, 성인병, 정신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은 우리의 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나쁜 병원균들이 몸에 자리 잡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먼저 안 좋은 병원균의 장내 유착을 방해하고 장벽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발효 과정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유산균들은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유산을 포함한 지방산을 생산해 장을 산성화시킵니다. 김치가 점차 시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은 안 좋은 세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유산균은 염증을 조절하고 염증에 대한 장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과민성 장증후군 등 장의 과민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장내의 나쁜 균들의 성장을 막아 장내의 감염이나 염증을 줄여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바로는 유산균 제제를 사용 시 장내 균총의 심한 변화로 인한 설사를 줄일 수도 있으며 급성 설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의 빈도나 기간, 변의 성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내 유해세균 증식을 막아 면역력을 정상 수치로 조절해 아토피,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나 감염증을 개선하고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과잉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장에 있으면서 뇌내 신경물질까지 관여해 우울증, 사회성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산균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우리 음식으로는 된장과 김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구르트, 두유, 치즈, 버터밀크, 피클, 캐비어 등이 대표적이며 가장 대중적인 제품은 요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함유 요거트는 당분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하루 한 병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른 변은 변실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식이섬유나 다른 약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산균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식이섬유와 함께 사용 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약재를 추가합니다.
또한 변의 성상과 연관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의 종류입니다. 변이 물러지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카페인, 인공 감미료, 니코틴, 알코올과 같은 자극제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직장에 도달하는 변의 양이나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변 자제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너무 많지 않은 적절한 수분 섭취 및 소량의 식이섬유 섭취는 변의 점도를 증가시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약으로 로페라마이드와 항우울제가 있으며 변실금 환자들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로페라마이드는 현재 지사제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배변과 변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약의 용량을 환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 수가 줄고 대변이 딱딱하게 되면서 만성 설사가 좋아집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장의 염증이 심한 경우나 단단하고 드문 변을 보는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설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임신이나 수유기간 중에도 사용을 금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구역, 구토, 복부 경련, 복부 팽만감, 장내 가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우울제는 장의 운동 기능을 저하시켜 너무 과민하거나 변이 묽은 경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실금 개선을 위한 평상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번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변실금 개선을 위해서 설사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 식사와 약물 조절을 합니다. 중요한 날에는 변비를 만드는 약물을 더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을 사용해 본 후 본인에 맞는 약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실금이 발생하면 환자는 사회생활에 심하게 위축되고 이 때문에 우울증 및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변비가 심해져 관장을 하더라도 본인이 배변을 자제할 수 있고 실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맞는 적절한 약을 고르고 적절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변실금의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변실금, 이제 참고 숨기지 마시고 치료받도록 하세요.